올해 초 작년 말 정도에 D33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일경 3,0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셨어요. 경제허브 전쟁의 일환인 거죠. 황우석 박사, 아부다비가 있잖아요. 유능한 인재는 그냥 돈 주고 외국에서 사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으로 빈살 왕세자가 유명 스포츠 브랜드들 인수하면서 은둔에서 깨어나가는 형태지 않습니까? 도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가스만 팔아도 GDP가 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나라고요.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쇼미더머니의 힘이 좀 더 강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인구 3만 5천 명의 작은 그냥 어촌 마을이었는데 뭐 인구 350만 명이 사는 세계적인 도시가 됐잖아요. 중동의 뉴욕이 두바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동의 뉴욕이라는 표현도 좋긴 한데 조금 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엔 싱가포르 있고 왼쪽엔 두바이가 있다. 싱가포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허브, 자본 허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보면은 아시아 HQ를 다 싱가포르에 두고 있거든요. 인도 동쪽에 있는 데는 다 여기다 두고 그럼 인도 서쪽에는 어디에다 두느냐라고 했을 때 다 두바이에 간다. 그쪽에 있는 인재라든지 기업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유가 많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두바이가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가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역사적으로는 두바이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정말 잘 잡은 도시입니다. 원래 아랍에서 서구 자본들이 많이 투자됐던 지역 중에 하나가 쿠웨이트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1990년에 1차 걸프 전쟁이 터지면서 쿠웨이트가 이라크군에 점령이 되면서 그 당시에 아랍에 본사를 두려고 혹은 지역 사무실을 두고 있던 많은 기업들이 본사를 주변 국가로 빼내갔는데 그들 눈에 들어오던 도시 중에 하나가 두바이였다. 그러니까 아랍에서 안전하고 외교적 변수 적고 그다음에 법인 수 없는 나라를 찾다 보니까 두바이만한 데가 없는 거죠. 오히려 두바이 분들은 지금 되게 공포감이 있어요. 국가 단위에서 올해 초 작년 말 정도에 두바이 국왕께서 D33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뭐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국가에 일경 숫자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일경 3,0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셨어요. 왜 이걸 했나 봤더니 배경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 그동안 약간 은둔 석유 부국의 이미지가 있다. 네옴시티도 짓고 적극적으로 빈살 왕세자가 뭐 유명 스포츠 브랜드들 인수하면서 은둔에서 깨어나가는 형태지 않습니까? 두바이 입장에서는 되게 리스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우디 같은 경우에 내수 인구만 3,500만을 갖추고 그다음 메카와 메디나라는 이슬람권 전체가 모두 중시하는 성지 두 개를 가진 종교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변경으로도 전락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퀀텀 점프하기보다는 아랍 중동의 금융허브의 지위를 좀 지켜가려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르즈 칼리파, 인공섬 더 월드, 팜 아일랜드 뭐 여러 랜드마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랜드마크에 좀 집착을 한 걸까요? 일단은 뭐 저는 가장 큰 게 약간 허영에 대한 욕망이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최근에 뜨는 데는 더 프레임, 두바이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보셨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거대한 그냥 사각형. 저거 왜 저걸 짓느냐라는 우린 비판적 시각을 했지만 결국에 두바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랜드마크들 지어서 전 세계 사람들 관심을 모으고 국가 자체의 매력도를 끌어올리는 거는 성공했다. 역으로 이런 전 세계 부호들이 눈길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랜드마크 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성장 전략인 거죠. 뭐 일단 서비스업, 관광업, 그다음에 금융업 등등에서 계속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있고요. 아랍에서 유일하게 가장 빠르게 산업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성공했다. 바로 옆에 카타르만 해도 지금 골머리를 쏟는 게 국고의 80%가 석유산업, 가스 및 석유산업에서 나옵니다. 근데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석유의 저주, 가스의 저주에서 되게 빠르게 벗어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카타르라는 데에 콘텐츠 산업을 짚고 넘어가려면 카타르라는 나라에 알자지라 방송국을 꼭 꼽고 가야 되겠다. 여기 알자지라 별명은 아랍의 CNN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우디에 있던 방송사가 카타르로 옮겨오면서 상당히 전 세계 아랍의 불편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자유를 높게 보장받고 있고 전 세계 독재자들의 치부를 다 들춰내는데 그 대상엔 아랍 왕정도 예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랍 왕정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불편하게 여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미 미디어 분야에서 좋은 성공을 한번 거둬냈지만 카타르가 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너무 적은 내수 인구. 이민자 포함해서 300만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카타르가 의외로 내부에 원리주의적 보이스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극단주의 테러 세력들 잡고 보면은 자금줄이 1번 사우디, 2번 카타르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콘텐츠 산업은 사실은 자유의 산업이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상상력을 투사하고 이걸 자본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벽에 부딪히는 게 너희들이 쌓은 부가 과연 국가와 개방과 자유로운 환경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만들었냐 아니면 석유 및 가스 대금이냐고 하면 후자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이런 의문 좀 해결하기 전까지는 카타르는 부국이 때 아직까지 조금 그들만의 리그로 남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진짜 그 질문 재밌는 질문 잘 주신 것 같아요. 사우디는 사실은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관광대국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사우디 국왕 이렇게 칭호를 보면은 메카와 메디나 두 곳 성지의 수호자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무슬림들이 반드시 죽기 전에 돌아야 되는 게 메카랑 메디나 두 곳 성지를 순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우디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사우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축일만 되면은 전 세계 막 멀리서는 뭐 여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부터 뭐 가까이는 바로 옆에 아랍에미레이트까지 독실한 무슬림들이 와서 메카랑 메디나를 순례를 하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 수입은 너무 많이 나왔다. 왜? 메카랑 메디나 오는 무슬림들만 해도 전 세계 무슬림이 거의 20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관광은 지금까지 안 됐다가 18년, 19년 사이에 빈살머 왕세자가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관광 수익을 다변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관광 비자가 생기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는 감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좀 박차를 가할 것 같고 바로 그런 관광상 유성의 측면에서 아시안 게임, 엑스포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생각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지원이 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발원지인 디리아 같은 곳들 이런 데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유산, 리야드 외곽에 짓고 있는 끼디아 시티는 엔터테인먼트 시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포츠 경기, F1이라든지 WWE 레슬링과 같은 국제 이벤트들 아니면 테마파크 짓는 것도 지금 관광업 육성의 일환 플러스 이런 항공 허브 전쟁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있다. 두바이에 경제자유구역이 45개 있고 이게 산업계열별로 원체 잘 미분화되어 있고 또 여기 들어가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랑은 또 다른 게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좀 한국을 올 거면 여기를 가라 느낌인 거지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 산업을 44개를 다 산업별로 쪼개놨습니다. 우리는 미디엄만 합니다. 우리는 뭐 제조업을 합니다. 라고 해서 이 테마를 다 쪼개놨거든요. 또 하나 이 경제자유구역의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법인세가 두바이가 들어왔거든요, 드디어. 근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데 성공하면 법인세가 0%가 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너무 매력적인 거죠, 법인세가 0%니까. 그러면 글로벌 기업의 중동 지역 본부가 대부분 다 두바이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두바이랑 아부다비에 있습니다. 일례로 재작년에 베스핀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 기업 중에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강점 보이는 회사인데 에티살랏이라는 통신사한테 크게 투자를 받으면서 그 조건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업 본부를 아부다비에다 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외국 자본 투자 조건, JV 조건을 엮어서 아니면 현지에다가 본사를 옮기는 시도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유능한 인재는 그냥 돈 주고 외국에서 사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 두바이 바로 옆에 붙은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사고 치신 분이긴 한데 황우석 박사 지금 아부다비가 있잖아요. 그 낙타 복제하라. 본인들이 아닌 거예요. 외부의 성장 DNA를 이식하려면 우리가 육성하는 데 20년 걸리는데 외부에 좋은 인재 사주면 2배 그냥 돈 주고 데려오면 우리가 다 데려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전략은 우리도 조금 한번 본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타르 도하 같은 경우도 두바이랑 비슷한 시기에 개방화를 추진하지 않았나요? 근데 어떻게 도하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기업이 들어갔을까요? 사실은 뭐 도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덜 배가 고픕니다. 왜냐하면 석유, 가스만 팔아도 이미 GDP가 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나라고요. 규제 자체가 또 허들이 카타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있지만 그 외국인들의 수준이라는 게 이들이 도시 경쟁력의 성패를 가른 요소가 뭐냐면 중간 관리직, 전문직
테크 인력들, 전문가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하를 가게 되면 거기 외국인들이 현지인 30만 정도의 몸값 싼 서남아시아 이민자 대부분이 차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도시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글로벌화가 지체되고 있다. 이 배경엔 뭐냐 있냐면 비자 스폰서십이 대단히 불균형하게 되어 있어요. 아랍 지역에서는. 그래서 카팔라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단계적으로 뭐 사우디도 그렇고 지금 폐지하고는 있습니다. 뭐냐면 스폰서가 아예 전적으로 이 사람의 그 고용과 관련된 그다음에 거주 이런 거를 다 사실상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고용주가 컨트롤하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적을 안 줘요. 역으로 그래서 인종 폭동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여기서 문제 소지가 되면 그냥 내보냅니다. 이 나라를 오면은 너네 나라만큼 우리가 자유로우면서 혹은 너네 나라보다 더 자유로우면서 우리가 글로벌화도 되고 기업도 하기도 좋아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하라는 데 자체가 그런 매력도라든지 개방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하 가서는 술 못 먹습니다. 자꾸 제가 술 얘기하니까 민망한데 이 나라의 국가에 대한 개방도를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지표거든요. 두바이는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지금 술이랑 돼지고기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한적으로 허용이 뭐냐면은 면허를 받은 데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호텔은 주류 취급 면허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랍 도시가 아니라 글로벌 도시고 마천루 서 있고 뉴욕에 더 가깝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자기 개성 드러내면서 사는 곳. 도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자본시장 개방하고 있지만 아직도 외국에 대해서는 제한을 많이 걸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두바이 같은 데에 비해서 외국 자본들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볼 만한 도시가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쇼미더머니의 힘이 좀 더 강했습니다. 2024년까지 중동 다른 국가의 지역본부가 있거나 사우디에 지역본부가 없는 외국 기업가는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거는 왜 나온 거예요? 경제허브 전쟁의 일환인 거죠. 두바이, 아부다비에 있는 외국 기업들 다 뺏어오겠다라는 건데 이게 참 양날의 칼일 수 있는 건 게 사우디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시장이냐라고 하면은 여기가 인구가 애매합니다. 3,500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안 돼요. 우리보다 1인당으로 따지면 오히려 GDP가 낮은 나라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사우디가 자존심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빈살만 왕세자가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로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빈살만 왕세자가 여성의 사회 참여 독려하면서 여성 뭐 고속철도 기관사, 여자 기관사 뽑고 여자 우주인 공모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되게 진취적이지만 그러나 챙겨봐야 되는 게 이게 정말 뭐 여성 인권이나 사회적 다양성의 측면이라기보다는 경제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것들. 노동 인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 많으니까 자 여자도 열심히 일하면 우주 비행사도 낼 수 있고 고속철도 기관사도 되니까 너네도 와서 일해라는 거지. 페미니스트라든지 이런 여성 인권 하시는 분들 처벌 수위를 보면 무시무시해요.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대세는 체제 안정이라는 데 있다. 우리가 멀리만 자꾸 생각을 해서 아랍이 정말 유럽에 가깝거든요. 아라비아 반도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세 대륙이 딱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항만, 해운 그리고 근대 들어선 항공교통이 되게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은 전 세계 비행기가 다 거쳐간다. 지금 두바이, 아부다비, 도하, 리야드도 이제 좀 끼어들고 있는데 앞에 세 도시는 대표적인 항공 허브 도시입니다. 사우디가 지금 짓고 있는 게 킹살만 공항이라는 걸 짓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활주로가 6개 규모입니다. 이게 어떤 사이즈냐면 인천공항 항상 전 세계 공항 순위 매기면 10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인천공항이 활주로가 3개밖에 없어요. 그 2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바이 같은 경우에서 DWC라는 신공항을 2013년에 1단계 완공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확충하고 있고요. 도하 같은 경우에도 하마드 신공항 지금 계속 짓고 있고 2027년 완공 예정인데 이런 거를 지어놓으면 장점이 경제 허브가 된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편하게 와서 두바이 같은 경우에 스탑오버, 레이오버 1박 2일, 2박 3일, 304일짜리 상품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도시 보고 편하게 놀다 가셔라. 그리고 우리 도시 매력적이면 주저앉아도 괜찮다. 여기에 똑똑하고 돈 많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시로서 매력도도 있어야 되고 접근이 편해야 된다. 왜 아랍권에서는 이렇게 항공허브에 목숨을 거는가? 아랍권은요 철도가 우리보다 발달 속도가 매우 낮습니다. 기름값이 싸다 보니까 근거리는 그냥 자동차 타고 가고요 원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교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의 철도 플러스 항공의 이미지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모빌리티 허브로서의 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중동의 경제 허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두바이가 당분간 그 지위를 놓진 않을 겁니다. 두바이는 결국엔 부동산과 금융 버블로 커온 도시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버블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역사상 손꼽히게 좋은 기회를 맞이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가장 빠르게 수혜를 입은 나라가 두바이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고 경제 봉쇄를 두려워한 부자들이 자본을 이탈해서 두바이에 집중적으로 그 자본을 파킹시켜 놨어요. 테러 단체조차도 자신들 자금을 어디다 두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두바이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전 전국이 불안정해질수록 전국이 안정돼 있고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 갖춘 나라에 대해서 매력도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두바이는 당분간은 잘 갈 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돈이 두바이보다 많은 도하가 자신들의 개방성을 끌어올렸다. 아니면 사우디가 네옴시티에서 많은 것을 외국인한테 연다라고 했을 때는 두바이 인구만 하면 300만 중반대인데 과연 이걸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죠. 오히려 국가 이벤트보다 네옴시티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가 1000만 명 도시를 목표로 하는데 뭐 1000만 명까지는 못 가더라도 허브가 되려면 100만 단위 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개방형 도시, 외국인도 매력적으로 느낄 도시, 그에게서 실제로 만들어 놓은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두바이 말고. 두바이도 사실 이렇게 된 지가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나마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지도 있고 드라이브를 세게 걸기 때문에 네옴시티가 잠재적으로 경제 허브를 뺏어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제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의 경쟁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마음을 열고 개방하느냐,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